그러니까 톰 파케오 볼스는 다이아애나 왕세자비의 개인 편지들을 차 트렁크에 쌓고 다녔는데 그가 왜 그 편지들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변명은 솔직히 발견 자체보다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왕실 역사상 가장 민감한 문서들을 손에 넣었다면 좀 더 그럴듯한 변명을 준비해 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찰스 왕이 궁궐에서 그 트렁크 뚜껑을 열고 다이아애나 기밀이라고 적힌 폴더들을 발견했을 때 그가 내놓은 설명은 기본적으로 누군가 책 집필을 위해 나에게 준 자료라는 거였죠. 책 집필이라니. 그는 음식 칼럼니스트예요. 레스토랑 리뷰를 쓰고 치즈와 로스트 치킨에 대한 글을 쓰죠. 그런데 기밀 정부 문서와 다이애나의 친필 편지들이 연구 자료로 우연히 그의 손에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왕실의 드라마와 공식 보도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을 파헤치는데 관심이 많으시다면 크라운 워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왕실이 여러분이 이제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파헤쳐 드립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경 설명부터 해야겠죠. 오네올은 평범한 화요일이 아니었어요. 버킹엄 궁전에서 성대한 연회가 열리는 밤이었죠. 황금빛 조명, 샹들리에, 세계 정상, 대사, 유명 인사들이 총출동하는 자리였어요. 포케우의 위치 하나하나까지 계획되고 모든 미소가 연습된 듯한 그런 행사였다. 찰스는 역사상 그 어떤 왕위 계승자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이 연회는 그가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왕정이 그의 통치 아래 굳건히 서 있음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었다. 윌리엄과 캐서린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모습으로 도착했다. 특히 캐서린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는 짙은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카르스와 카밀라는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은빛 드레스는 반짝였다. 군중들은 정중하게 환호했다. 그리고 톰 파커 볼스가 멋진 검은색 차를 몰고 나타났다. 그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었다. 단정하게 빗은 머리. 그저 하객 명단에 있는 수많은 이름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윌리엄에게 그는 결코 평범한 이름이 아니었다. 그는 카밀라의 가족이 왕실의 근간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고, 톰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윌리엄의 턱선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긴장되고 절제된 표정으로 그는 톰을 응시하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체는 형식적인 절차를 따랐다. 현악 오케스트라가 잔잔한 음악을 연주하고 하얀 식탁보가 덮인 끝없이 펼쳐진 테이블에는 크리스털 잔이 놓여 있었으며 단결과 역사, 국가 간의 유대에 대한 건배가 이어졌다. 톰은 찰스 왕세자 바로 옆자리에 앉아 편안하게 웃으며 장관들과 음식, 식당, 궁궐 밖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몇몇 손님들은 그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윌리엄은 그러지 않았다. 윌리엄에게 그 웃음소리는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왕실 연회장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 같았다. 해리는 그 자리에 없어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 그는 바다 건너 궁궐 만찬과 억지 미소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삶을 선택했다. 그의 빈자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그래서 그날 밤은 카메라가 포착할 수 없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끓어오르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만찬이 끝나고 손님들이 런던의 밤거리로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하자 찰스는 카밀라에게 바람을 쐬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리석 복도를 걸어 상쾌한 안뜰로 나섰다. 경비병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조용히 경계를 서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개엄은색 차들이 줄지어 반짝이는 가운데 그는 톰의 차를 발견했다. 트렁크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작은 틈이 있었는데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충분히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영국에서 보안이 가장 철저한 궁궐에서는 그 어떤 것도 봉인된 채로 방치되는 법이 없다. 모든 차량은 검사를 받는다. 그렇다면 톰의 트렁크는 왜 열려 있었을까요? 찰스는 미간을 찌푸렸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잠시 망설이다가 트렁크 뚜껑을 열었다. 안쪽에는 어두운 천 아래에 붉은 끈으로 묶인 서류 뭉치와 봉인된 봉투들이 숨겨져 있었다. 낡고해진 서류들에는 관공서 도장이 찍혀 있었고 마치 일부러 눈에 띄게 놓아둔 듯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다이애나 기밀이라고 쓰인 폴더 하나가 놓여 있었다. 찰스는 뒷걸음질 쳤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숨이 멎는 듯했다. 그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뒤에서 누군가 정적을 깨고 말했다. 윌리엄,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윌리엄의 시선은 찰스를 지나 열린 트렁크로 향했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했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날카로운 분노가 드러났다. 자, 바로 여기에 이 모든 상황을 뒤흔드는 핵심적인 모순이 있다. 톰은 자기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누군가가 그에게 파일을 줬다고 했다. 예전에 함께 일했던 희귀 문서 거래상이 다이앤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그 정보를 얻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문서를 직접 보고는 혹시 몰라서 보관해 두었다고 한다. 안전하게 궁궐 연회장에서 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누구든 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이다. 그건 안전한 보관이 아닙니다. 제대로 숨긴 것도 아니죠. 발각될 경우 최대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곳에 폭발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다이애나의 유산을 보호하고 이 문서들이 악의적인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면 왜 버킹엄 궁전에 가져왔습니까? 왜 금괴에 보관하지 않았습니까? 왜 찰스나 궁전 경비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습니까? 조금이라도 AB 인력을 가하면 논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트렁크를 가리키며 분마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는 가운데 톰에게 왜 어머니의 개인 편지, 정부 보고서, 비밀 파일들이 카밀라 아들의 차에 있는지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개오짓 말하지마. 그가 말했다. 이건 우리 어머니에 관한 개인 파일들이야. 어디서 구했지? 톰은 책 프로젝트용이라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책 프로젝트? 윌리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그걸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이아에나의 가인 편지들이 요리책 때문에 당신에게 전달되었다니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알 수 있죠. 톰은 음식 평론가잖아요. 그의 직업적 정체성은 온전히 레스토랑과 레시피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어요. 누군가가 그에게 기밀 왕실 문서를 건네며 문학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생각은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민감한 문서들이 희귀 원고 시장에 둥둥 떠돌아다니며 음식 관련 작가들이 싹쓸이해 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다이애나의 비밀 편지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면 언론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들은 왕실 전기 출판 실적이 있는 출판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톰이 언급한 수백만 달러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겠죠. 왕비의 아들에게 원고를 건네주며 자, 이걸로 다음 파스타 책 쓰세요 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찰스는 중재하려 했지만 그 역시 갈등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한쪽에는 미래의 왕인 그의 아들이 정당한 분노를 담아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한쪽에는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아내 카밀라와 이제 왕위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비밀에 얽매인 그녀의 아들이 있었다. 칼스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꺼내 열었을 때 다이애나의 필체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다. 익숙하고 우아하고 틀림없는 필체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다이애나가 가장 힘든 시절에 품었던 사적인 생각들이 조각나 있는 것이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읽어나갈 수 없었다. 윌리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아버지가 망설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게언 이제 끝이야, 윌리엄이 말했다. 오늘 밤 우리가 그와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나서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아버지. 그를 보호하신다면, 다시 한번 그를 보호하신다면 저는 아버지께 상처를 입게 될 겁니다. 이건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왕위 계승자가 돌판에 손을 긋고 카밀라 가문에 대한 충성의 대가가 무엇인지 왕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시간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사적인 발견에서 공개적인 폭발로 얼마나 빠르게 확대되었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안뜰에서의 그 대치는 연회 후 늦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이 되자 카밀라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복도를 통해 속삭이듯 전해진 단 하나의 메시지. 트렁크가 열렸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실크 시트가 몸 주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그 의미를 즉시 알아챘다. 그녀의 하녀도 그것을 확인해 주었다. 윌리엄도 알고 있었다. 그는 편지들을 받고 그 편지들을 소지한 채 발각된 사람은 그녀의 아들 톰이었다. 카밀라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침대 가장자리를 움켜쥐고 반지가 살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 톰의 차에 다이애나의 편지가 있었어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다이애나의 그림자, 찰스와의 관계 전체를 괴롭혀 온 유령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한때 그녀를 말없이 증오하는 눈빛으로 노려보던 윌리엄은 이제 분노를 터뜨릴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녀는 궁궐 복도를 질주했고 슬리퍼가 돌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벽에 걸린 모든 초상화가 마치 심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것 같았다. 안뜰에 도착해 차 옆에 서 있는 찰스를 보자 그는 몇 년은 더 늙어 보이고 절망에 휩싸인 듯 백발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톰은 그 근처에서 말없이 부끄러워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이 바보야. 그녀는 아들에게 소리쳤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은 모든 것을 파괴했어요. 결코 아물지 않았던 상처를 다시 벌려놓았죠. 윌리엄에게 그가 항상 원했던 무기를 건네준 거예요. 톰은 다시 한번 자신이 서류를 훔친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카밀라의 대답은 그의 모든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안전하다고? 이게 안전하다고? GA 트렁크에 갇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누구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야, 톰? 윌리엄으로부터? 국왕으로부터? 나로부터? 솔직히 말해서 그 질문에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답이 없어. 누구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인가? 만약 이 문서들이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궁궐 안으로 가져온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만약 나중에 공개할 생각이었다면 트렁크에 숨겨둔 것도 말이 안 된다. 만약 팔 생각이었다면 시기와 장소가 이상하다. 어떤 설명도 이 행동들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건이 단순한 사고라기보다는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카밀라는 돌벤치에 주저앉아 가슴과 온몸을 찢어놓는 듯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대 올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찰스에게 돌아섰다. 찰스, 그는 날 영원히 미워할 거야. 항상 날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생겼어. 내가 그의 어머니를 죽였다고 세상에 떠벌릴 거야. 백성들을 내게서 등을 돌리게 할 거라고. 왕관은 내 머리에서 단단히 고정되기도 전에 날아가 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그녀는 찰스를 등골이 오싹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말을 했습니다. 다이아에나가 승리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녀를 승리자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카밀라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말입니다. 오이키,
안고 쉬지라 쉬베이 화이트게이트. 이제 더 이상 문서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느꼈던 수십 년에 걸친 경쟁,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유령, 그리고 아들의 행동이 그 유령에게 그녀가 항상 두려워했던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깨달음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윌리엄은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그는 안뜰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속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일 캐서린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카밀라가 아직 모른다면 알게 될 겁니다. 아버지, 이 일을 묻어둘 순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 모든 위기의 전환점이 된 사건에서 윌리엄 왕자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동안 왕실은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기자들은 사방에 몰려들었고 마이크는 높이 들렸으며 질문 공세가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왕자가 국왕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일까? 카밀라의 아들이 정말로 다이애나의 사적인 편지들을 가져간 것일까? 왕실이 또 다른 스캔들에 휘말린 것일까? 왕실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침묵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침묵은 오히려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캐서린과 함께 켄싱턴 궁에서 걸어나와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평소 윌리엄은 정중하게 손을 흔들고 몇 마디 신중하게 말을 건넨 후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이베어낸 아니었다. 그의 눈은 차갑고 어깨는 뻣뻣했으며 턱은 분노로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하라는 듯 손을 들었고 놀랍게도 기자들은 그의 말에 따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길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기자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최근 저는 돌아가신 어머니 다이아에나 왕세자비의 개인 소지품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은 어머니의 사적인 편지, 사적인 두려움,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캐서린은 눈을 내리깔고 두 손을 꼭 모았다. 윌리엄은 목소리를 높여 말을 이었다. 오늘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은 알아주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존엄성은 이 궁궐도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돌아섰다. 카에서리는 그의 팔에 손을 얹고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영국 전역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뉴스 방송국은 윌리엄 왕자 다이애나의 편지에 대해 침묵을 깨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했다. 버킹엄 궁전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고문들은 테이블 너머로 고성을 질렀고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으며 성명서는 수없이 수정되었지만 바깥으로 번져나가는 산불을 막을 만큼 강력한 것은 없었다. 칼로스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두 손을 모으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윌리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아들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간청했었다. 하지만 윌리엄은 세상에 알리는 것을 택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더 큰 패턴이 드러난다. 이게옷은 단지 하나의 트렁크나 하룻밤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슬픔, 말하지 못한 분노, 그리고 예의 바른 미소와 연습된 사진으로 균열을 덮어버린 가족 구조에 관한 이야기였다. 윌리엄은 성인이 된 이후 줄곧 규율 있는 후계자 역할을 연기해왔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지었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했다. 공식 석상에서는 카밀라 옆에 섰지만 그녀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결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트렁크, 그 편지들, 다이애나의 필체는
그의 마음속 무언가를 뒤흔들어 놓았다. 그동안 침묵 속에만 담아두었던 감정을 소리내어 말하게 만든 것이다. 평생 이 가족이 온전한 척해야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 내가 엄마 대신 그녀를 선택한 순간 가족은 산산조각 났지. 그게 그가 안뜰에서 찰스에게 한 말이었어. 그 상처는 수십 년 동안 골마탔어. 나무 그루터기가 그 붕대를 확 뜯어낸 거지.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어. 궁궐 문 밖에는 다이아에나의 사진을 뜬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마치 다이아에나가 무덤에서 돌아와 다시 한번 군주제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소셜미디어는 그녀의 사진, 예전 인터뷰, 국민공주라는 그녀의 유명한 말들로 넘쳐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마치 아들의 분노 속에 부활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미국 방송사들은 윌리엄의 성명을 모든 채널에서 재방송했습니다. 평론가들은 이것이 군주제 붕괴의 시작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신문들은 두 장의 사진을 나란히 실었습니다. 한쪽에는 미소 짓는 다이애나, 다른 한쪽에는 눈물로 범벅된 카밀라. 헤드라인은 저절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편을 갈랐습니다. 대부분은 윌리엄 편에 섰고 일부는 찰스를 옹호했습니다. 카밀라 편에 쓰연 사람은 극소수였다. 재위 기간 중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샤를은 절박한 도박을 감행했다. 그는 국민에게 직접 연설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참모들은 반대했다. 편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윌리엄이 진실을 말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건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찰스는 그들을 모두 제쳐두고 말했다. 더 이상 거짓말은 없다. 우리가 숨으면 몰락하고 침묵하면 불타오를 것이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내일도, 다음 주도 아닌 오늘, 바로 오늘. 카밀라는 그에게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다. 만약 당신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나를 묻어버릴 것이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죽어서도 다이애나를 나보다 위에 두게 할 것이고 사람들은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찰스는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밤 저는 그저 아버지일 뿐입니다. 상처 입은 아버지죠. 그의 연설은 짧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왕좌에 서서 왕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이야기했다. 그는 다이아에나의 개인 편지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그 일이 가족, 특히 윌리엄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다이애나가 자신의 아이들의 어머니이며 영원히 존경받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나라를 놀라게 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기억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부디 인내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아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영국 전역의 군중들은 그의 솔직함에 환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찰스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고 느꼈습니다. 미리 연습한 말이 아닌 진심이 담긴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다이애나를 기리는 노래를 불렀고 마치 그녀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녀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언론은 찰스의 용기를 칭찬했지만 위험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찰스가 실패를 인정한다면 카밀라는 과연 왕비가 될 자격이 있는가? 윌리엄이 다이애나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예상보다 빨리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도 되는가? 궁궐 안에서 카밀라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 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듯한 기분이었고 왕과는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톰은 트렁크 사건의 책임이 영원히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을 알고 속으로 욕을 내뱉었다. 윌리엄은 서재에서 캐서린과 함께 아버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말이 끝났을 때 그는 환호하지 않았다. 그는 욕설을 내뱉지 않았다. 그저 드디어 진실을 말했군 하고 속삭였다. 캐서린은 그의 손을 잡으며 그럼 용서해 줄 건가요? 라고 물었다. 윌리엄은 창밖의 어두운 밤을 응시했다. 그의 태옥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모르겠어 라고 그는 말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진실만으로는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그리고 이야기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발각이나 대립, 심지어 공개적인 폭로에 있는 것이 아니다. 침묵과 이미지 관리로 쌓아 올린 가족의 벽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트렁크 하나로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에 있다. 톰 파커 볼스의 의도가 순수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누군가가 정말로 그에게 그 문서들을 건네줬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그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전개된 방식, 열린 트렁크, 궁궐연회, 시기, 책 집필 프로젝트라는 핑계, 그 어느 것도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한 가족이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과거의 아픔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이애나의 편지들은 기록 보관소에 묻혀 있었지만 그녀의 기억은 결코 완전히 묻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누군가가 뚜껑을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캐서린은 그날 밤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가 걱정됩니다. 그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까 두렵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왕과 왕비로 원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가족에게 평화만을 바랍니다. 그가 왕과는 상이 아니라 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품고 짐을 짊어지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무너질 거야. 그녀는 책을 닫고 촛불을 껐다. 방은 어두웠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의 무게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트렁크는 다시 닫혔지만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누가 톰에게 그 파일들을 건넨 것일까? 왜 하필 지금일까? 그 서류들 속에는 또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윌리엄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다시 불붙인 이 열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왕실은 연설도 헤드라인도 그 밤도 견뎌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 과거와 현재 사이, 왕관과 진실 사이의 균열은 아물지 않았다. 단지 카메라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동안 잠시 출혈이 멈췄을 뿐이었다.